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2월 19일 일요일 공개 방송이고요. 오늘은 이제 상반기 증시 전망,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죠. 남은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인지 간단히 좀 체크하고 갈 예정이고. 자, 그럼 볼까요? 오늘 상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작년에 증시가 좀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였었죠. 작년 하반기 좀 우리가 개고생을 좀 했어요. 여러분도 힘드셨겠지만 저라고 별반 다를 거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리스크가 이제 많지 않은 기업들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희 정의원님들께 전략을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 추천주가 좀 빠지면은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은 좀 사두시고, 만약 현금 여력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두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시장을 계속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보기 싫으신 분들은 멀리 좀 놀러 갔다 오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제 세계 여행 다녀오시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게 아마 작년 뭐 한 8, 9월 달부터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세장을 한번 쭉 겪고 나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게 희망적이었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하락장을 좀 겪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본인 계좌가 막 마이너스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시더라고요. 누가 이런 거를 제일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다 털고 떠나기를 누가 바라고 있을까? 항상 이럴 때는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릴 때는 그 근간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누가 이거를 제일 바라고 있을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 세력들, 기관 외국인들 이런 큰 손들은 다 그런 걸 바라고 있겠죠. 그렇게 해야 뭐가 완성이 되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겪고 나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도 들고 이제 후회도 들고 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거든요. 대부분의 투자들이. 왜냐면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죠?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잘됐다 그래도 내가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길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급등주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 결국에는 이제 무리수를 두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작년에 9월 말 10월 초를 저는 진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우리 증시 바닥입니다. 바닥이었는데 아마 그때 재방송 있으면 찾아보세요. 작년 9월 말 10월 초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 방송에 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정회원님들까지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은 증시가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으니 우리도 인버스나 선물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수요가 엄청 늘었던 시점이 작년 9월 말 10월 초거든요. 근데 9월 말 10월 초는 아시겠지만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아서 인버스나 선물 사신 분들은 뭐 단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만약에 가져왔다고 하면은 손실이 엄청나죠. 대충 한번 볼까요? 우리 인버스. 아마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속이 많이 쓰리실 거예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제 9월 말 10월 초 우리 공포감이 극대화됐었던 바로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이때였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많이 이제 두려워하시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와 진짜 가는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생각들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 요럴 때 사가지고 이럴 때 팔면 되지 이럴 때 사서 이렇게 팔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왜 나는 저점에서 못 사고 올라서 사는가? 그 이유를 알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제 뭐 방송이나 또 뭐 뉴스 기사나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서 맨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뭐 큰일 난다고 하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더 간다고 하고 원래 방송 뉴스 증권사에서는 원래 그런 소리를 해요. 저는 이 얘기를 저는 이제 꼭 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것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기업들 실적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총 탑5 종목이 뭐냐면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 시총 5개 기업들이 요번에
실적이 대부분 이제 하향세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대형주들인데 얘네들이 이번에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안 좋았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1에서 5% 정도 사이 정도로 못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실적이 이제 하향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꺾였다는 얘기예요. 예상치 대비해서 좀 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나라 기업은 이번에 실적이 못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 보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30에서 40% 못 나온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기업도 엄청 많은데 그 예상치 하회하는 그 폭 자체가 엄청 이번에 못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증시는 사실상 이제 어닝 쇼크 나온 거는 다름없어요. 이번 우리나라 실적 거의 뭐 한 80% 정도 나왔으니까 정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나왔죠. 그래서 현재 증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닝 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수치를 해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8% 그리고 컨센서스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정도가 실제 예상보다 엄청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3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이상 잘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30% 이상 못 나오면은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4분기 한국은 어닝 쇼크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망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1분기도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여기 현재 한국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의외로 증시가 괜찮았어요. 분명히 어닝 쇼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깨졌나요? 어닝 쇼크는 맞아요. 실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증시가 깨졌나요, 지금? 안 깨졌어요. 올해 1월 달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2500 근처까지 가서 지금 2450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증시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제 증시가 막 올라가다가 이거 좀 약간 벽에 부딪힌 것 같다. 기술적으로 부딪혔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때가 돼서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는 것 때문에 증시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증시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선반영이죠. 우리나라는 호재도 악재도 선반영이 잘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 구간대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증시가 어닝 쇼크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문제될 것 같으면은 막 증시가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우리 증시가.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는 거 우리는 지금 알았잖아요. 지금 통계가 나오고 나서 알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이미 이거를 한 달, 두 달 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걔네는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고 미공개 자료들. 왜 내부적으로 추정을 하니까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뒤늦게 나오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어닝 쇼크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기관 외국인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가 요 바닥에 있을 때 큰 손들은 다 샀고 작년에 그 기억나시죠? 작년에 막 대주주 양도세부터 해가지고 막 그 어수선할 때 기관 외국인 다 사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저런 공포 분위기 속에 좀 차익 실현도 좀 나올 것이고 할 테지만 전 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증시에 들어온 이제 돈 수급의 현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월 17일 그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우리 증시에 들어오는 돈들인데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증시 분위기는 어떠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작년 10월 달. 9월 말 10월 초니까 작년 10월 초부터 지금 현재 2월 19일까지 우리 증시가 바닥을 친 다음 9월 말 10월 초에 증시 바닥이라고 그랬죠. 저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은 개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개인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팔았습니다. 중간에 단타도 많이 치고 하는데 개인들은 작년에 9월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 위쪽에 나온 요 수치는 딱 10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통계치인데 보면은 개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특히 제일 많이 팔았을 때 언제냐면 10월 말, 11월 초 이때 개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그리고 11월 11일 날도 엄청 팔았어요. 이때는 장이 좀 좋았을 텐데 좀 올라가니까 다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수급이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1월 9일 날도 엄청 털었죠. 계속 막 엄청 털었어요. 1월 말에도 엄청 털고. 그래서 지금 증시 바닥 이후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대부분 털렸다고 봐야죠. 이거는 대부분 털렸어요. 외국인들은 거래를 꽤 하는데 아직도 이 물량을 안 빼고 계속 사고 있어요. 누적 수량으로 봤을 때 지금 13조 원 정도 찍혀 있는데 외국인들은 작년 말 증시 바닥일 때부터 엄청 보세요. 1월 초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매도 나온 날이 지금 한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1월 6거래일, 1월 2일이 첫날인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판 날이 하루, 이틀,
3, 4, 5일밖에 안 돼요. 그 5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우리 시장.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팔았죠. 기관들은 뭐 하고 있나? 기관들은 단타 치고 있어요. 매수 하면서 계속 그냥 그 사이에서 트레이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아마 뭐 본전치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벌었겠죠. 짧게 매매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은 대부분 팔고 나가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대부분 손절했겠죠. 뭐 신용 반대 매매 또는 그 대주주 양도세 막 이런 것들. 외국인들만 사실 좋은 일 다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뭐 벌었든 간에 아니면 잃었든 간에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이제 매집하고 있고 기관들은 단기 투자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바닥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는 과거에 이제 제가 기록했거나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어떤 분위기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바닥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개인들이 매매를 다 못하진 않아요. 요즘에 굉장히 스마트해져가지고 스마트 개미들이 굉장히 똘똘해요. 악재에 매팅을 하고 잘 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들이 전반적으로는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거. 한번 이 폭락장을 한번 크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길게 보지 않고 짧게만 매매를 하고 짧게 익절과 짧게 손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이 이 상태로 만약에 크게 올라가 버리면은 개인들은 조금 단타 매매하고 나중에 큰 수익 내는 거를 거의 그냥 놓쳐버리게 되고 내가 거기서 매매했던 건데 좀 더 가져갈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뭐 이게 차람마다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보유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100%가 올랐어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거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지수는 이만큼밖에 안 올랐지만 그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꽤 올랐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아이고 많이 올랐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런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증시가 지금 떨어진 거 보면은 1년 반 하락하고 이제 한 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정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2019년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진짜 고점이라고 한다면 제 전망이 다 틀려가지고 완전 부정적인 시나리오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어떤 악재 때문에 좀 털리는 순간들이 좀 올 것이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과거에 2019년도에 그렇게 급락해서 지금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때도 증시 한번 폭락 한번 맞고 나니까 다들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 올라가니까 아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도 바닥에 주식 샀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은 떨어져서 여기 2020년도에 털린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가져왔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지금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요 아래에서 주식 산 사람들은 사실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간수하시면 되고 제가 저희 정강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털리지 마시라는 얘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앞으로 1년 내내 저는 그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런 데 사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나오기가 정말 힘들 거고 물타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쯤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에 주식을 적당한 걸 내가 샀다. 어지간한 엄청 많이 몇 배씩 오른 거 말고 적당한 구간에서 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빠졌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2019년도 말까지 요 횡보장 잘 견디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떨어졌을 때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저희는 대부분 주식 그대로 가져왔어요. 저희 주식 중에 일부만 좀 팔았어요. 일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만 조금 정리하고 대부분은 저희 들고 있었어요. 욕 많이 먹었죠. 왜 하락장 대처 안 해주냐. 대처를 뭐하러 해요? 이거 또 올라올 건데. 그래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잘 올라갔고 중간에 손절한 거는 물론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얘기 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손절 안 해도 되네?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옛날 얘기 자주 하지만 2020년도 4월 달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제는 사야 될 때니까 많고 많은 주식들이 뭘 삽니까 그러면 다들 막 패닉 상태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삼성전자 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삼성전자만 사란 얘기를 2020년도 4월 5월 달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시장 더 떨어진다. 이 폭락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상승장을 외쳤고 실제로 이제 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대응했던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망하는 것도 저는 뭐 수치가 우리 증시가 뭐 2200선 깨지면 무슨 일이 나고 2000선까지 가면 무슨 일이 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우연히 맞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저는 중점을 두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그거는 저는 거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늘려야죠. 천천히. 만약에 너무 빨리 늘려가지고 지금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2019년도와 20년도 요 완전 바닥장이었을 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미중 무역 전쟁. 지금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그때는 무역 전쟁이었어요. 실제 전쟁터는 아니었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전쟁을 했었죠. 트럼프와 시진핑. 한밤은 제대로 붙었었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불똥이 튀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죠. 그거에서 이제 촉발된 경제 불안정이 있었고, 여기 중간에 요 폭락했던 시점이 있죠, 이때.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라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상도덕도 없는 그런 짓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코로나. 완전히 그냥 연타석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엄청 싸져가지고 뭐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죠. 그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아까 오늘도 보니까 북한이 뭐 ICBM 발사했다 하더라고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자꾸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거는 우리 맘먹으면 미국까지 쏜다는 얘기거든요. ICBM이 뭡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다 알아요. 뭡니까? 러시아 전쟁,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북한의 도발이 뭐 미사일 맨날 쏘고 그냥 뭐 해킹 막 장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주식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19, 20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랑 이 항목만 다를 뿐이지 아마 느끼셨던 거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9, 20년도에도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 그냥 뭐 전망 자체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전망이 뭐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쏟아졌던 게 이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 그럼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개판이잖아요. 개판인데 이때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장기 이제 여기 못 갔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국까지 들어갈 수준도 안 되고 그냥 신흥국에 그냥 많고 많은 신흥국 중에 하나 정도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대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잘 나가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시기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K-팝, K-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고 전기차.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최근에는 K-드라마, 콘텐츠, 영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어떤 그 아시아의 변두리에 있던 시절과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너무 심취해서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2000년대 초반 그 예전에 드라마 보면서 우리 그 재벌집 막내들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랑 지금이랑은 달라요.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얻을 교훈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는 제가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증시가 안 좋은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인류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보고 어려울 때는 그런 데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상반기 전망을 좀 하자면은 현재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 이번에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1분기도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1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한 4, 5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적 때문에 증시가 한번 꼬꾸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이거를 외국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죠? 기관 외국 다 알고 있는데 걔네들은 많이 이거를 던지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흔히 말하는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개미들만 이제 알고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실적 이슈는 이제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금리 얘기가 좀 나오면서 물가지수 이번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최종 목표치가 상승하는 게 이게 문제이죠. 저는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지금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 미국의 금리가 오르곤 있지만 미국이 지금 이제 5%대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물가지수는 지금 단기 반등을 했지만 예전에보다는 확실히 낮은 상태이고 지금 CPI 보면 예전에 8%대였다 지금 6%대로 떨어졌잖아요.
이 추세는 계속 하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다가 요만큼 반등 나왔다고 와 큰일 났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증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어닝 쇼크였는데도 의외로 증시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가온 1분기도 기대치 굉장히 낮다라는 거. 기대치가 낮다라는 거는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굉장히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적이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눈높이가 너무 낮으니까 뭐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되는 버리는 거고 실적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타치만 쳐줘도 우와 잘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4분기 어닝 쇼크가 우리 증시 이제 반영이 상당 부분 됐고 다가온 1분기 눈높이를 낮추는 효과를 되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4분기가 우리 증시 바닥치는 시점 그리고 1분기 때 다시 한번 실적의 좀 부진함과 잘 나오는 기업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번에 이제 미국 보시면은 미국 실적이 떨어졌다 그랬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대폭 하락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4분기가 되면은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올해는 실적이 못 나와도 투자자들이 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투자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번 실적이 못 나왔어요. 그럼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계란 던지실 분 계세요 혹시?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게 맨날 좋다 그랬는데 막상 실적 나오니까 못 나왔어요. 그 주주들 열받아가지고 가서 계란 던지고 그랬던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어떻죠? 실적이 못 나와도 그래 이래서 못 나온 거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주주들이 그렇게 화를 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 털어낼 거 다 털어내자.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 때 어차피 실적 못 나온 거 어차피 못 나올 거 이번에 그냥 악재 한 번에 쏟아내자. 실적 안 좋은 거 회계 처리할 거 나중에 이렇게 여러 번을 나눠서 까야 될 거를 한 번에 그냥 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4분기 때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나라 기업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진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 4분기 때 우리 컨센서스라는 거는 기업들이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우리 증권사의 똑똑한 사람들과 우리 AI 인공지능과 이런 애들이 종합해서 내놓은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심하게 못 나왔잖아요. 심하게 못 나오 이게 말이 됩니까? 증권사가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거는 기업들이 이번에 안 좋은 것들을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가오는 1분기는 기대치는 굉장히 낮은데 실적을 열어봤을 때 의외로 좋은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4분기 때 우리나라가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다가오는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경영 환경이 나빠서 실적이 폭락이 나왔다 그런 기업들보다는 재무제표상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이번에 다 한 번에 처리하고 이번 분기에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2023년도부터는 재무제표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기업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대충 언제 나오냐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좀 빨리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5월쯤 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4월이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보통 3월부터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1분기 실적이 4월, 5월 달 나오는데 선반영되면 보통 3월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가 의외로 잘 버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심각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못 나왔기 때문에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면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의 물가 어쩌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좀 심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미국 금리가 지금 한국 금리보다 높은데 이걸 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와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돈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한국은 외환 부족부터 해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금리가 높다는 거는 증시에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증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거든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미국 금리가 겁나게 높아요. 글로벌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그 미국에 있는 주식에 투자하시겠어요? 미국이 예금을 하시겠어요? 채권 하시겠어요? 미국 금리가 유독 높다면 미국 주식보다 미국 채권이나 다른 걸 사겠죠. 그죠? 다른 상품들에 투자하겠죠. 금리의 영향을 받는 안전자산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들은 생각을 하겠죠. 지금 금리, 한국의 금리가 우리 글로벌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그러면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높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거는 저거는 진짜 뭐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이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제가 20년 전에 공부했던 대학생 때 20년도 더 됐죠. 그때 이제 공부했던 경제학 언론 책에 나와요. 뭐 맨큐의 경제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던 얘기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던 얘기는 언제적 얘기냐면 7, 8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오래전 얘기도 있고요. 뭐 더 가면 애덤 스미스 얘기도 나오고 막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이게 오차가 생기고 안 맞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증권사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증권사 반대로 하면은 돈 번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미국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 나라에 돈이 들어왔으면 뭐 어딘가 투자를 하겠죠. 그 미국은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자금들은 주식의 매력이 커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를 지금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할만하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주식 비중 축소 절대 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자 그랬어요. 지금 사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아 그래 그때 바닥에서 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사고 있는 거예요. 모아가고 있는 거. 좀 일찍 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진 않았어요. 한참 떨어진 다음 담았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그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사셔가지고 지금 막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작년 하반기 떨어진 다음 주식 사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도 이제 보면 최근에 빨리 올라온 것도 있고 아직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증시 아직 돈이 많이 안 들어온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많진 않은데 제가 12월 달, 11월 달부터 IT주를 강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IT주들이 지금 다 올랐잖아요. 뭐 오픈베이스, 솔본, 오디텍, 포바이포 다 기억나시죠? 그때 드렸던 IT들이 지금 다 급등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수익 못 낸 것 좀 업종도 있는데 IT 쪽은 전부 다 수익을 100% 성공했더라고요, 제가. 얘네까지 주도 업종이 돼서 이제 올라왔죠. 근데 요 테마는, 요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돌 거예요. 뭐 1년 내내 IT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올해 IT는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1년 반째 하락하다가 이제 한 달 올라왔어요. 이제 시작인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투자를 좀 해놓고 있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 이제 저점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뭐 차트로 보나 지금 뭐 차트 보여드리자면 차트로 보면 바닥이잖아요,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저는 확률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2019년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됐지만 결국 이 자리도 나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이때 들고 있었던 사람들 엄청 벌었어요. 여기 샀던 사람 물론 더 벌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적어도 이런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대박 정도는 나오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같은 이런 하락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뭐 큰일이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나면은 언제였으면 2008년도도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나면 다들 그것만 기다려요.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참 재밌는 게 한 번 요거를 겪고 나니까 나는 빠지면 사야지, 2000선 깨지면 사야지, 1700 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아요. 예상치 못하게 악재 터져 떨어지는 건 나올 수 있는데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빠지면 사지 하다가 계속 올라가네. 아 이거 언제 사지 하다가 이만큼 가가지고 아 이거 내가 틀렸구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구나. 왜? 돈 번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한 가지예요. 주변에서 누가 벌었기 때문이에요. 또는 벌었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100이면 100사람 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꿋꿋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느냐? 어디서 누가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은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우리 한국인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멘탈이 흔들려요. 그때부터. 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나 저 뉴스들 얘네들이 앵무새예요, 앵무새. 바닥에서는 나쁘다 그러고 고점에서는 좋다고 하는 애들이 뉴스, 방송, 증권사예요. 앵무새야 그냥. 그래서
개인 투자들을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고 하게 만드는 게 걔네들의 사실 목적이 아닐까요?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적, 또 한 나라의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닝 쇼크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진짜 몇 년 만이야, 거의 10년 만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례적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번에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느껴진 그런 4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분기는 기대치도 낮은데 이번에 재무제표 세탁을 좀 해놨기 때문에 다음번 재무제표는 좋을 거예요. 좋은 기업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면 1월에서 6월까지죠. 6월까지 증시는 생각보다 좋은 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개인들은 잘 못 살 겁니다. 왜냐면 미국 금리 어쩌고 우리 뭐 옛날 뭐 80년대 70년대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금리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어디서 저렇게 세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도 금리 얘기 나오면서 작년에 개고생 한번 했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많이 못 살 거예요. 단타하다가 아마 소탐 대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응 전략을 이렇게 한번 세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때그때의 트렌드들이 있죠. 그때의 트렌드이 이제 테마죠. 테마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돈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 봐야 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크게 성장하는,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단타로 소모를 해야 되고, 크게 성장하는 산업은 비중을 실어야 돼요. 크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도 갑자기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는 힘든데, 제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단타 같은 경우는 저희 실제 추천주 나간 거 아마 다 제가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2월 17일 날 금요일이죠? 저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종목을 매매했어요. 이건 문자로도 나갔습니다. 문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문자 다 나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익 실현했고 2월 16일에는 스코넥. 근데 요거는 수익 구간에 완전히 깔끔하게 오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저는 아직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저 눌림목이 느렸기 때문에 아마 수익의 3%까지는 안 가고 2% 정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2월 15일에는 피코그램. 이것도 저희 수익 실현됐죠. 그리고 2월 14일 날에도 피코그램을 두 번 했어요, 우리가. 두 번 다 성공을 했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월 13일 날에는 PC 디렉트라는 종목 들어갔는데 이거 드릴 때부터 이거는 바닥주라고 말씀드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세 종목 이번 주에 수익 실현 들어갔고 얘는 바닥주니까 어차피 좀 스윙으로 보는 게 좋겠죠. 요거 지금 잘 가고 있고 스코넥도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밀린 자리여가지고 금방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저희 이번 주 매매했던 거예요.